우리가 아는 로빈 윌리엄스는 폭발적인 에너지,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재치에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요, 그 눈부시게 밝은 무대 뒤편에는 텅 빈 저택의 깊은 침묵 속에서 혼자만의 세계를 만들어야 했던 한 외로운 소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웃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안아주려 했던 이 남자의 가장 깊은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의 놀랍고도 가슴 아픈 여정,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문장은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멋진 명언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로빈 윌리엄스라는 사람의 삶 전체를 여는 열쇠예요. 그의 코미디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지도 같은 거죠. 그의 웃음은 가벼운 재미가 아니었어요. 가장 깊은 공감이라는 우물에서 길어올린 아주 따뜻한 치유의 물과 같았습니다. 자, 이제 그 우물의 근원을 찾아서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막, 저택 안의 소년,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미래의 코미디 거장을 만들어낸 그 광대하면서도 텅 비어있던 공간, 그의 모든 것이 시작된 고독의 요람으로 가보겠습니다. 40. 로빈 윌리엄스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미시건의 저택에 있던 방의 개수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방이 40개인 집이라? 어린아이에게 이건 신나는 놀이터가 아니라 오히려 40개의 메아리 치는 공허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이 넓디 넓은 공간이 오히려 그의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었던 거죠. 그 텅 빈 집에서 수줍음 많고 통통했던 어린 로빈은 늘 혼자였습니다. 친구도 없었죠. 그래서 그는 다락방에 올라가 2,000개가 넘는 이 플라스틱 병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녀석은 장군의 걸걸한 목소리로, 또 어떤 녀석은 신병의 불안한 목소리로 이 작은 병사들로 외로움의 군대를 지휘하면서 그는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해 나갔습니다. 바로 여기, 이 고독한 무대 위에서 훗날 수백만 명을 울리고 웃길 그 천재성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첫 번째 관객은 바로 전직 모델이었던 어머니였습니다. 아주 어려운 관객이었죠. 그러다 문득 깨달은 거예요. 아, 어머니를 웃게 만들면 그토록 원했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구나. 그 웃음소리는 외로운 소년의 세상에 울려 퍼진 첫 번째 박수갈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과 통하는 자신만의 언어, 코미디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위대한 발견은 그를 저택의 다락방에서 세상 가장 치열한 무대, 바로 줄리아드로 이끌게 됩니다. 이제 그의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가 정통 연기 훈련의 엄격한 세계와 정면으로 부딪혔던 곳, 명문 줄리아드 시절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평생 친구가 될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가 남긴 말인데요. 이게 로빈 윌리엄스를 정말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는 문장 같아요. 고전과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리아드에 나타난 그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 같았다고 할까요? 한 명은 아이비리그 출신의 누가 봐도 완벽한 미남 배우, 배를 굳건히 지탱하는 닷 같은 존재였죠. 다른 한 명은 전문대학 중퇴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풍선 그 자체, 정말 정반대죠? 1973년에 줄리아드 상급 과정에 합격한 단 2명의 학생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서로 너무나 다른 모습에 이끌려서 평생 서로를 지탱해줄 우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둘의 우정은 정말 영월 같았어요. 가난했던 시절 리브는 학자금 대출이 안 나와 굶고 있던 윌리엄스에게 자기 밥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수년 뒤 윌리엄스는 낙마사고로 전신이 마비되어 절망에 빠진 친구의 병실을 찾아가죠. 엉터리 러시아 의사로 변장해서요. 그리고 리브는 사고 이후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리브는 알았다고 해요. 아, 나 괜찮아지겠구나. 이렇게 타인의 고통을 자기 것처럼 느끼는 깊은 공감 능력은 이제 그의 연기에도 그대로 녹아들어서 스크린 위에 잊을 수 없는 영혼들을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3막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던 그의 천재성이 드디어 세상을 만나 폭발하면서 영화 역사상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만들어냈던 그 시절로 함께 가보시죠.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는요. 그냥 로빈 윌리엄스의 시대였습니다. 굿모닝 베트남부터 굿윌 헌팅까지. 그는 단순히 역할을 연기한 게 아니었어요. 각본의 글자들 사이에 숨어있는 영혼을 끄집어내서 스크린 위에 살아 숨쉬게 만드는 창조자,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자, 알라딘의 지니, 다들 기억하시죠? 지니 역할을 맡았을 때 그의 창의력은 그야말로 대폭발했습니다. 주어진 대본을 훌쩍 뛰어넘어서 무려 16시간 분량의 즉흥 연기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부분이 애드립이라 아카데미에서 이건 각본을 각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색상 후보에서 제외했을 정도니까요. 규칙이 그의 천재성을 담기엔 너무 좁았던 거죠. 존 키팅 선생님이 되어서 외쳤던 오 캡틴 나의 캡틴 그리고 카르페 디엠 이건 그냥 영화 대사가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라고 스크린 너머 한 세대 전체의 가슴에 불을 지핀 외침이었죠. 그는 연기를 통해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로빈 윌리엄스만이 할 수 있는 연기였어요. 굿윌 헌팅의 이 장면에서 그는 갑자기 자기 아내가 잠결에 방귀 뀌는 버릇이 있다는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맷 데이먼의 웃음, 저거 연기 아니에요. 진짜로 터진 웃음입니다. 너무 웃겨서 카메라 감독님조차 웃음을 참지 못해 화면이 살짝 흔들리는 게 그대로 영화에 담겼을 정도죠. 각본에 없는 그의 즉흥 연기는 이렇게 모든 장면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 상처 입은 청년의 어깨를 붙들고 괜찮다고,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몇 번이고 또 몇 번이고 되뇌어주죠. 이 한마디는 영화 속 위일뿐만 아니라 스크린을 보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상처를 어루만지는 거대한 영화적 치유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를 치유하던 그에게 정작 누구도 알지 못했던 어두운 그림자가 아주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웃음이라는 화려한 커튼 뒤에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지 그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의 사후에야 세상에 알려진 병명, 루이 소체 치매. 한마디로 그의 명석하고 빛나던 정신세계를 내부에서부터 조용히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파괴해 들어오는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훗날 사용했던 뇌 속의 테러리스트라는 표현보다 이 병의 끔찍함을 더 정확히 설명할 말은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던 정신이 내부의 적에게 점령당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 그는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 3 촬영장에서 단 한 줄의 대사를 기억하지 못해서 밤새 아이처럼 울었다는 일화는 그가 겪어야 했던 그 보이지 않는 공포와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가 남긴 이 유명한 말, 이제는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오지 않나요?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캐릭터 뒤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던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는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친절이라는 등불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정말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마지막 오막입니다. 오 캡틴, 나의 캡틴. 이제 우리는 웃음이라는 가장 따뜻한 유산을 남기고 떠난 우리의 선장, 그의 마지막 항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약속이나 한 듯 영화 속 바로 그 상징적인 벤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분필로 그가 남긴 주옥 같은 대사들을 새기기 시작했죠. 카르페 디엠, 네 잘못이 아니야. 그의 말들이 단순한 대사가 아니라 사람들 각자의 삶에 얼마나 깊이 새겨진 이정표였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가슴 뭉클한 증거였습니다. 그의 시작을 함께했고 그의 영혼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친구 크리스토퍼 리브의 이 한마디가 그의 삶 전체를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그는 세상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네, 정말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의 이야기는 웃음 뒤에 가려진 슬픔, 그리고 그 슬픔마저도 기쁨으로 바꾸어내려 했던 한 위대한 영혼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쩌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슬펐기에 누구보다도 더 필사적으로 우리를 웃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이 마지막 질문과 함께 오늘 그의 여정을 마치겠습니다.